네, 한마디로 NAD는 레티놀과 PDRN을 잇는 차세대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주목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 좋은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김재용입니다. NAD라는 성분 처음 듣는 분들은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영양제나 수액 보충요법을 통해서 노화 치료에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헐리우드 셀럽들이 이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의 연료, 건강보조식품의 재료로도 많이 사용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속노화 관심 많으시죠? 우리가 최대한 천천히 나이 들고 싶어 하는 것들은 모두의 욕망이자 욕심인 것 같은데요. NAD 같은 경우는 이런 저속노화의 핵심 인자로 불리운다고 합니다. NAD는 인체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발전소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DNA 손상, 항산화 작용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DNA 손상의 회복이나 항산화 작용에 있어서도 NAD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세포 노화나 염증 반응의 신경 전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생아에 비해서 노인들의 경우 NAD의 비율이 8배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 30대에서도 신생아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줄어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NAD가 장수 유전자인 썰트인에 작용을 해서 핵심적인 항노화인자에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NAD가 필수적인 항노화 치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NAD는 노화와 직결된 요소로 보고 있고 이런 NAD의 감소가 피부 주름, 칙칙함, 건조, 탈모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AD가 활성화돼서 늙지 않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NAD를 투여하였을 때 노화와 관련된 요소, 당뇨병 환자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혈관 건강의 개선, 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들을 확인해 볼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체내 NAD가 활성화되면 노화가 지연됩니다. 즉 덜 늙습니다. 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국내에서도 아주 유명하죠. 2019년의 라이프 스팬이라는 책으로 널리 소개가 되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던 이런 항노화 관련, 역노화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저서와 연구 결과들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은 이제 의료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외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더 설명을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0대 얼굴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젊음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혈액 검사 상에서도 생물학적 지표가 50대가 아닌 31세까지 젊음이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서를 살펴보게 되면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같은 경우는 매일 NMM을 1000mg 이상 10년 이상 복용을 하였다고 하고 NAD 같은 성분들의 유효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NAD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부 노화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치 꽉 찬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점점 쪼그러들고 건조해지고 칙칙해지는 그런 것들이 결국 세포 활성화, 에너지원의 불활성화들이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포 발전소 NAD의 보충을 통해서 세포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NMN, NAD 모두 처음 듣기에는 낯선 물질인데요. NMN 영양제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이 되었지만 결국 이것이 인체 내에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NAD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NAD를 직접적으로 피부에 투입하거나 영양제를 통해 흡수할 수 있다면 보다 확실하게 보다 유효한 물질을 세포 내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NAD가 직접적으로 투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구체인 NMN을 투여를 해서 그런 것들의 전환을 유도해서 NAD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거고 성분 자체로만 놓고 보면 NAD가 NMN보다 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명의 연장, 즉 이런 것들은 세포 수명의 연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NAD에 전구체인 NMM을 투여하였을 때 우리가 쥐실험을 통해서 수명이 15%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세포 개개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가 노화가 지연되고 다양한 산화 손상, DNA 손상을 회복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피부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NAD를 직접적으로 투여를 하여서 세포 활성화, 세포 노화를 억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세포 노화의 증거들, 피부가 어두워지고 광채를 잃으며 주름이 생긴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피부과를 찾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부가 하얘지기 위해서 또는 예뻐지기 위해서 피부과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피부의 질, 스킨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킨 글로우니스, 톤과 광채인데요. 결국 이런 톤과 광채가 나이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 것은 세포 활성화, 이 세포의 에너지원의 감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톤과 피부 광채를 살리기 위해서 세포의 에너지원인 NAD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NAD에 대한 관심은 트렌드이자 곧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항노화 성분들이 셀럽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 등장하였지만 이내 곧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관심을 이끄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멀어지게 된 것인데요. NAD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시장에서 검증받은 성분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계속 쌓여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피부 노화,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NAD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연구를 보면 우리가 노화는 막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 아닌가? 늙기는 싫지만 늙어가야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게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집에서 화장대 앞에서 노화를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던 실험실에서 병원에서의 약물 치료를 넘어서서 가정용 홈케어로서의 NAD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AD 성분이 과거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항노화 치료의 키 몰레큘, 키 성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동안은 과학적 기술의 한계로 피부에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데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실망했던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분인 NAD가 피부 속으로 효과적으로 침투하면서 그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런 것들이 미래 세포 치료, 항노화 치료의 핵심 치료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레티놀, PDRN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성분인 것 같습니다. 레티놀, PDRN 모두 좋은 성분이고 이로 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티놀, PDRN 같은 성분들은 피부의 겉표면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NAD 같은 경우는 피부 속 보다 근본적인 형태의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티놀과 PDRN을 잇는 차세대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주목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NAD가 화장품 시장이나 건강보조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성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인데요. 언론에서 이름만 들어봤지 쉽게 접할 수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NAD의 함량이 어떠냐 보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안정화되어 있고 어떻게 인체 내로 투약이 돼서 흡수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제품 선택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레티놀, PDRN,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NAD까지 우리가 무엇을 찾아가느냐,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제가 피부과 영역을 공부하면서 늘 숙제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예쁘게, 환하게, 밝게를 외쳤다라고 하면 NAD를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우리가 원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 원래 내 피부는 어땠지? 어렸을 때 내 피부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포 본연의 기능을 찾아가고 그 기능을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세포 치료, 항노화 관리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NAD라는 성분 자체가 세포 고유의 기능, 피부가 가진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항노화 관리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NAD 같이 세포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향후 항노화 관리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한마디로 NAD는 차세대 안티에이징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NAD 자체가 세포의 고유의 기능을 회복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세포,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안티에이징 성분으로서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제가 NAD라는 성분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관심이 좀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로서 피부과 전문의로서 NAD라는 성분 자체가 향후에 보다 더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여러분 세포 건강, 저속 노화의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